애들이 내가 왜 이러지? 나는 공부랑 안 맞나? 생각이 드는 369, 11 중에 타투가 언제일까? 애들이 야이씨 내가 왜 이러지? 생각이 드는 나 공부 쪽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 1위는 3월이에요. 학년이 바뀌니까요. 내가 처음에 얘기를 했을 거야. 소위 말해 교육청이 공부 포기하라고 애들을 몇 번 탈탈 털어주는 게 3월이에요. 학년 바뀌었지? 야 공부하자는 놈들 집에 가. 다른 길 찾아.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아니 걔네 교육청 평가부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요. 동점자가 적게 애들을 줄을 세우되 욕먹지 않는 거예요. 동점자가 적게 애들을 줄을 세우되 욕먹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 동점자는 중위권에서 많이 나올까 아니면 최상위권이랑 하위권에서 많이 나올까? 최상위권이랑 하위권에서 많이 나와요. 왜? 최상위권은 다들 갖춘 애들이 이제 실수 싸움이에요. 하위권은요 누구에게 찍신이 내려오는가? 애 싸움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하위권이 몇 점대가 하위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생각하는 사람 있을 거야. 나는 하위권의 위기다. 절대 아닙니다. 자, 7등급 정도라고 칩시다. 7등급, 8등급이요. 8등급 컷 몇 점인지 아니? 18점이야. 30점이면 6등급이에요. 놀랍죠? 정말로 밑에가 있다는 거야. 웬만하면 다 중상위권이라는 얘기입니다. 생각보다 밑에 사람이 많아요. 8등급 18이에요. 17점부터 9등급이에요. 네, 17점 어떻게 맞을 수 있냐? 자, 2점짜리 9문제 맞으면 8등급입니다. 9등급을 못 맞아요. 국어 45문제인데 2점짜리 9개 맞으면 9등급을 못 맞는다니까? 그러면 자, 하위권에 동점자가 많을 수밖에 없겠죠. 동점자, 동등급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털어버려야 돼. 어떻게 털면 되냐? 난도를 올리면 돼요. 난도를 체감 가능하게 올리면 돼요. 그러면 최상위권에 있는 애들이 상위권으로 내려갑니다. 중위권은 놀랍게도 그대로예요. 왜? 하위권이 너무 탄탄하거든요. 하위권이 너무 탄탄해서 나 바닥 뚫어야 될 것 같아. 나 망했어 했는데 이 바닥이 안 뚫려요. 응? 어림없어 하고 있거든요. 그 말인즉슨 3월에 체감이 되게 확실하게 되게 애들이 털어야 된다. 난도가 오릅니다. 지문이 길어져요. 국어 같은 경우는. 그리고 화작과 문법이 어려워집니다. 특히나 그 둘 중에 뭐가 더 어렵게 하시니까 애들이 많이 문법이 어려워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면 화작이 어려워져요. 두 번째가 언제냐면 9월이에요. 여러분이 어제 보신 그 9월이요. 왜? 학기가 바뀌었거든요. 학기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틀어주는 거예요. 9월과 11월은 체감이 비슷해요. 3월과 6월이 비슷해요. 6월과 9월은 11월에서 3월로 해가 바뀔 때만큼 체감 난도가 바뀌진 않지만 여기에서도 유의미하게 되게 변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느끼셨을 수 있어요. 오씨, 내가 왜 화작을 틀리지? 화작 처음으로 틀려보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생각보다 화작에서 시간을 많이 쓰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왜? 난도 조절에는 독서 문학 제외하고요. 화작과 문법 중에 난도로 게임할 수 있는 건 화작이 훨씬 더 여러분 체감 난도를 올릴 수 있거든요. 근데 화작이 어렵다고는 생각을 못해요. 풀 때 매기고 나서 합니다. 이런 진짜 이게 왜 틀렸지? 이런 체감을 하셨을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비문학이 생각보다 빠르게 어려워진다는 체감을 알 수 있습니다. 9월에 비문학이 생각보다 시간을 더 잡아먹는구나. 왜냐하면 문학은 특히나 문학은 재가공이 안 돼. 작가가 써놓은 거잖아. 재가공이 안 돼. 더 어렵게 못 만든다는 얘기예요. 지문을 어렵게 뭘로 만들 수 있어요? 독서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독서 문학 중에는 여러분들이 독서에서 체감난도를 확 느낄 수 있고요. 그게 약간 바뀌는 거 9월, 졸라 바뀌는 거 4월. 그 다음에 화작 문법 중에는 화작이 압도적으로 많이 바뀌어요. 약간 바뀌는 거 9월, 많이 바뀌는 거 3월이에요. 그래서 이번 모고 때 가장 많이 9월 모고의 특성 중에 하나가 가장 많이 호소할 수 있는 게 시간 부족입니다. 생각보다 화작에서 시간 많이 써요. 그래서 뒤에 누적되고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보통 이제 33, 34, 35 또는 34, 35, 36에서 그 시간의 부족함을 확 체감하거든요. 순서대로 풀었다는 가정하에 그 지문이 여러분 지금 형법 지문이에요. 이번 모고 같은 경우에 형법 지문에서 어이씨 라고 느꼈다면 그냥 패턴화된 거에 여러분도 똑같이 그냥 적는 겁니다. 여러분이 특이한 게 아니라 어디에서 성적이 떨어져서 만약에 성적이 올랐다면 여러분들이 그거에 강점이 있는 거예요. 독서하고 화작 쪽에 오히려 강점이 있는 사람들이 매우 높다. 오히려 그래서 성적이 오른 사람들은 문학을 틀렸을 확률이 더 높고요. 이 정도가 성적이 떨어지거나 어려움이 느꼈다는 사람들은 화작이나 독서에서 어려움이 느꼈을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 내가 이렇게 왜 자신 있게 말했습니까?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개미털기에 당하지 마십시오. 교육청의 술수에 당하지 말라는 겁니다. 매번 해오던 겁니다. 저 때도 해오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거기에 당해서 이쯤 돼서 드는 생각이 있어요. 아이씨 미술외울까? 아이씨 내가 목표대학을 바꿀까? 목표대학을 바꾸는 것보다 여러분한테 공부를 더 하는 선택지가 훨씬 쉽습니다. 왜냐면 대학 졸업하고 나서 내 나이쯤 되면 대학 절대 다시 안 가요. 대학 절대 다시 안 가요. 그러면 적어도 고딩 때 진짜 뭐 수능 날 내가 완벽했는데 늦잠을 잤다 이런 거 재수해야죠. 늦잠을 잤어 입시도 못해서 재수해야지. 그런 거 말고 보통 안 하길 권장하는 거고요. 그렇다고 치면요. 여러분들은 이런 개미 털기에 당하지 마시고요. 개미가 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조금씩만 더 하시면 됩니다. 내신에서 하라는 거 해도 하면 돼요. 네, 그래서 생각보다 공부가 받쳐줬을 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선택지가 훨씬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자, 중소기업 공장에 취직을 한다. 고등학교 나가자마자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을 거라 생각하잖아요. 반은 3분의 1은 맞고 3분의 2는 틀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달라요. 애초에 뭐가 다르냐면 여러분들 뭐 잡코리아나 이런 통계들 보면 아실 거예요. 고졸사원 평균 연봉과 대졸사원 평균 연봉을 따로 조사합니다. 왜 그럴까? 네, 그 천장이 달라요. 천장이 달라요. 그리고 대학을 안 본다 하지만 대학을 진짜 안 보면 학원업이 제일 먼저 망하겠죠. 그럼 왜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야. 사회 나가보면 생각보다. 학력에 누가 저희가 학력에 아쉬움이 있냐라고 말하면 국어 교육과에 대한 아쉬움은 없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초등학교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요. 돌아갔으면 더 했을까? 네, 저는 더 했을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생각할까요? 나는 직장을 얻고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와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나와보니까 알겠으니까. 그리고 제일 속상한 게 뭐냐면 국어가 잘 안 보여요. 뭐가 안 보이냐면 내 공부한 흔적이 안 보여요. 공부한 결과가 안 보인다. 이상하게 이런 느낌이야. 차에 관심 좀 있니? 자동차? 그 연비 엄청나게 안 나오는 차들이 있어요. 지바겐이라던가 아니면 슈퍼카들. 기름을 졸라 넣는데 또 뒤돌아서면 기름이 없다 그래. 국어가 그런 느낌이에요. 기름을 졸라 넣는 것 같은데 내가 인풋 국어에 시간 투자도 하고 있는데 왜 안 오르지? 그게 국어는 100km/h 될 때까지 그냥 여러분이 체감을 못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100km/h가 그러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될 수 있나요? 아니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생각해보니까 지금 98이네? 하면서 밟을 수 있는 게 국어예요. 그래서 되게 속상합니다. 단기 완성이 안 돼요. 자, 되게 비즈니스적인 얘기를 해볼까? 단기 완성이 되면 3개월만, 6개월만 열어가지고 빠르게 고액으로 받고 빠지면 나 나머지 6개월 들면 돼. 이 얼마나 개꿀나요, 둘이. 단기 완성이 되면요. 근데 국어 단기 완성? 장담 없다. 절대 못합니다. 각 파트를 단기 완성할 수 있어요. 특히나 중세국어 이런 거는 특강 이런 걸로 단기 완성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국어 성적 단기 완성? 저는 만약에 제가 못하는 학원에 국어 성적 단기 완성을 내걸면 저는 너무 제가 쌀 겁니다. 그게 무슨 유니콘 투어예요. 국어 성적 단기 완성은 유니콘 실존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뿔달린 말이 훨씬 더 현실성이 있어요. 국어 실력 단기 완성보다는. 여러분이 기름을 넣고 지금 무의미하게 태우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게 나중에 여러분이 98km인 거를 이제 알고 치면은 100이 되잖아요. 그때 오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달리고 있으면 고속도로를 달리면 속도가 떨어질 일이 잘 없죠.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놓지 않으면 안 떨어져요. 근데 이 밧줄을 놓으면은 나중에 고3 때 이걸 타고 못 올라와요. 그래서 이걸로 먹고 살기 힘들어요, 진짜. 왜? 홍보에는 이게 짱이거든요. 6개월 단기하면서 6개월 만에 5등급에서 1등급 만든다. 9가 안 돼. 딴거 몰라. 9가 안 돼. 자, 그래서 여러분들 모의고사가 어찌 됐든 여러분들 너무 신경 쓰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냐면 상위권도 상위권만의 고민이 있어. 오씨 이러다 떨어지겠는데? 원래 9월이 그렇습니까? 체감이. 성적은 떨어졌는데 나는 이걸 잘 모르겠다. 생각보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셔서 체감을 안 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이 말을 언제 느끼는지 알아요? 애들이 보통 미리 느끼면 놓지 않고 공부를 해. 근데 놓은 다음에 옆에 애가 같이 공부하던 성적 비슷한 애가 쭉 치고 나갈 때 그때 해야 돼. 난 그게 제일 아쉬워요. 내 애들이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258쪽, 259쪽, 258쪽에 우왕 송시원의 시조 이거 짚었나요? 학교에서? 네. 되게 스무스하게 볼게요. 송시원 대전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합니다. 왜 대전 사람이요? 자, 그래서 청산도 절로절로, 녹수도 절로절로, 시조입니다, 시조. 그래서 제목이 없는 거예요. 시조인 제목이 없습니다. 자, 청산도 절로절로, 녹수도 절로절로. 저절로라는 건, 자, 저절로라는 거에 함이 함축적 의미를 생각해볼게요. 절로는 저절로라는 뜻이거든요. 저절로의 함축적 의미를 한번 생각해볼게요. 저절로는 내비두는 겁니까? 인위적으로 건드리는 겁니까? 내비두는 거죠. 그렇지. 저절로는 내비두는 거예요. 즉 자연스러운. 저절로는 그렇게 되도록 냅두는 것이라서 자연스러운. 자, 자연스럽다라는 거는 꾸민 거야, 꾸밈 없는 거야? 꾸밈 없는 거죠. 자, 냅두는 건 자연스러운 거고, 자연스럽다는 건 꾸밈 없다는 거. 자, 그러면 청산도 절로절로, 녹수도 절로절로, 청산도 자연 그대로, 녹수도 자연 그대로. 푸른 산, 녹수, 푸른 물, 다 저절로. 산절로, 수절로, 산수간에 나도절로, 자연 속에 있는 나도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산다는 거죠. 근데 산도 흘러가는 대로 살고, 물도 흘러가는 대로 살고, 나도 흘러가는 대로 살면은 자연과 나의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네 글자. 물알지. 자연과 나의 부분이 없어요.
물알치. 알죠? 자연간에 돈이 없으니까 물알치고요. 자, 그 중에 절로 사람 몸이 늙기도 절로 하리라. 그건 뭐야? 자연 속에서 어떻게 늙겠다? 딱히 섭리를 거스리지 않고 속세에 대한 미련 딱히 없어 보이고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겠다라는 거예요. 자연의 섭리를 어떻게 하겠다? 거스르겠다, 따르겠다. 따르겠다. 자연의 섭리를 따르겠다. 자, 그러면 여기에 계속 반복되는 이 절로라는 거예요. 자연스러움으로 해석했을 때 울타리밖에 어떤 시어랑 연결할 수 있을까요? 울타리밖에 어떤 시어 몇 년과 3년에 1000년이랑 연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울타리밖에 1000년이랑 연결해줄 수 있는 거. 자, 그럼 뭐야? 울타리밖에 하자. 이 송시열 시조의 화자는 둘 다 어떻게 살아가겠다. 인위적이지 않고 꾸미지 않고 그대로 살아가는 삶을 추구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자, 그래서 뭐 도교로 나와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도교 보기로 나와도 똑같은 얘기라는 거죠. 자, 뒤로 봅시다. 춘향전으로 봅시다. 오 마이 갓. 장력인가? 되게 힘드네. 내가 뭘 잘못 먹었을까? 먹은 게 없는데. 자, 춘향전 가보도록 합시다. 자, 춘향전의 원작이 있겠죠. 무슨 갈래일까요? 춘향전의 원작은 무슨 갈래일까요? 판소리죠. 그치? 춘향전의 원작은 춘향가겠죠. 자, 그래서 무슨 개 소설일까요? 판소리의 소설이겠죠. 그치? 그게 쉬운 얘기예요. 춘향전은 판소리의 소설입니다. 그럼 원작이 무슨 가가 춘향거겠지 뭐. 춘향가는 누구의 사랑 얘기입니까? 춘향과 성춘향과 이몽룡의 사랑 얘기죠. 춘향이가 지키고 있는 가치는 무엇입니까? 지조와 설계죠. 그치? 정적이에요, 정적. 이몽룡도 엄밀히 말하면 어떤 가치를 지키고 있어요? 뭡니까? 일종의 의리죠. 일종의 의리죠.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의리를 지키고 있죠. 자, 근데 둘이 왜 그러면 의리를 지켜가면서까지 어떤 시련을 겪어가면서까지 버텨야 되냐? 왜
이렇게 둘이 사랑하는 과정, 이어지는 과정에서 시련이 동반되었는가? 뭐 때문입니까? 애초에 출발이 뭐가 달라서? 신분 차이. 춘향은 어떤 신분의 딸입니까? 기생의 딸이죠. 이몽룡은요? 양반집 아들이죠. 이거의 차이 극복합니까 못합니까? 하죠. 그렇지. 신분 극복이라는 가치가 있다는 게 꽤나 중요합니다. 신분 극복의 가치가 있다는 게 꽤나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죠. 얘들아, 원래 신분은 누가 내려주신 거라고 했어요? 하늘이 내려준 거라고 했죠. 하늘이 내려줄 건 바꿀 수 있었을까? 상상도 못했다고요. 상상도 못했어요. 그리고 당연히 신분제 같은 신분끼리 만나고 같은 신분끼리 가족을 이루고 같은 신분 안에서 움직이고. 근데 춘향전에 지은이는 몰라도요. 얘네가 신분을 초월한 사랑을 한다. 춘향이 결국 나중에 신분 상승을 하죠. 하늘이 내려준 절대불변의 것이라면 바뀔 수 있어? 안 되죠. 그래서 그 절대불변인 신분제라는 그 사상 자체가 깨지고 있다. 균열이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 자, 지구가 네모나다, 평평하다라는 상상을 하고 사십니까? 안 하고 사시죠. 왜? 상상에서도 이루어지지 않을 일이거든요. 근데 춘향전은요, 춘향관 신분이 바뀌는 걸 상상한 다음에 써냈어요. 그럼 이건 충분히 그 당시에 이런 풍토가 꽤나 사람들 머릿속에 있었다는 얘기겠죠. 지금 허황된 소리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다는 얘기겠죠. 소설이 허구긴 한데요. 소설이 허구라 할지라도 아예 현실성이 개박살이 나면 판타지로 돌거나 아니면은 애매해져서 도태됩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다는 건 여러 군데 적혀서 또는 당대에 적어도 고전 과정에서 없어지지 않아서 살아남았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사람들의 머릿속에 요 정도 소설은 완전히 개소리는 아니었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신분제에 대한 회의감 또는 반대되는 생각, 신분은 하늘이 내려준 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수 있다. 아시겠죠? 이게 그래서 조선시대 후기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조선 전기 때, 얘들아, 태종 때 킬 막 엄청 올리고 이러고 있을 때, 야, 신분제가 사실 개 무의미한 거 아니냐 이러고 있었으면 소리 상관없이 사라졌을 겁니다. 왜? 철저히 왕권, 신분 이런 걸 강조해야만 새로운 나라의 기틀을 다질 수 있었을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 남아서 누가 적기도 했을 거 아니야. 누가 적고 또 환소리의 특성상 버스킹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도 안 적고 계속 했다? 애초에 이게 막을 수 없는 어떤 웨이브였다는 거예요. 실제로 조선후기 어땠습니까? 신분 그거 있다가도 없는 거라는 생각을 뭐를 통해 볼 수 있어요? 팔았잖아. 신분을.
양반 하실? 근데 돈 좀 줘. 나 돈이 없어서 양반 이거 보고 나 양반 이거 줄 테니까 너가 돈 줘. 오케이. 이랬잖아. 지금 팔았다. 신분을 팔 수 있었다? 살 수 있었다? 그럼 더 이상 신분은 하늘이 내려서 딱 정해준 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꽤나 공간적 배경도 꽤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춘향만큼 분명한 것도 없어요. 어디입니까? 남원이죠. 남원에 가면 누가 하나 있죠. 뭡니까? 광활루가 있잖아요. 광활루. 그렇죠. 광활루가 있어요. 그것도 춘향에 춘향이 거기서 있었다, 놀았다 이런 게 그대로 드러나는 되게 고전 판소리의 소설치고 꽤나 구체적인 장소가 남아 있는 겁니다. 자, 주제의 별표치기. 이게 네모의 주제의 별표치기야. 신분을 초월한 남녀 간의 사랑. 거기에 밑줄 1번. 불이한 지배계층에 대한 학교 밑줄 쳐서 2번 해줄게. 둘 다 중요해요. 자, 신분을 초월한 남녀 간의 사랑은 누가 누구의 모습에서 볼 수 있니? 성춘향과 이몽룡의 모습에서 볼 수 있죠. 그렇지? 그리고 불이한 지배계층.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하는 지배계층, 의롭지 않은 지배계층 누굽니까? 명사도죠. 그렇지? 그거에 대해서 입 다물고 당하기만 하나요? 아니죠. 하라는 거 안 듣죠. 한 거의 정신을 보여준다는 거. 그럼 이 두 정신 자체가 당대에 거부할 수 없는 어떤 웨이브로 남아 있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특징 1번. 판소리 영향 밑줄 칠게요. 판소리는 줄글보다 뭐에 가깝습니까? 노래에 가깝죠. 그래서 운문체와 삼중체가 섞여 있을 수밖에 없죠. 운문이 노래에서 온 거기 때문에. 대신에 배경소설 이런 거는 운문으로 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창을 하는 부분이나 아니면 설명하는 부분 이렇게 나뉘잖아요. 판소리. 마찬가지로 운문체와 삼문체가 섞여 있다. 거기에 물결 밑줄 쳐볼게요. 판소리 한 2시간 해요. 1시간 넘게 2시간씩 해요. 노잼이면 듣고 앉아 있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중간중간에 코미디적인 부분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해학적 성격의 밑줄시켜요. 웃긴 부분이 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해학적 성격이 형성이 되어 있다. 자, 그리고 3번의 별표. 남녀의 사랑 이면에 인간평등 사상 밑줄시켜요. 왜? 신분을 초월할 수 있는 이상 신분은 하늘이 준 게 아니거든요. 하늘이 준 거면 날 때부터 줘. 인간 자체가 신분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신분이 하늘이 준 게 아니면 인간은 날 때부터 신분을 가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후에 사회적으로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평등 사상. 아시겠죠? 오늘은 그냥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토요일에 주문전 들어가서 쭉 확인하고, 네, 우리가 진도를 다 따라잡는다면 그대로 또 해당 문제들을 좀 풀어나가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고생했습니다.